안녕하세요. 대업의 임주성입니다. 8월 29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파도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적자 폭이 커졌으나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자 폭이 커진 이유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적자가 커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이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했던 이유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었고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에 하락세가 나왔고 파도 실적 자체도 매출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적자 폭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이 결과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수치들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 매출 부분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때 71억이라는 금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21억 원의 적자폭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 분기 대비해서 같이 살펴보면은 영업이익은 소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작아가지고 매출액 자체는 이제 거의 뭐 2배, 3배 가까이 이상 늘었지만 영업이익의 적자폭이 조금 커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씩 차례대로 설명을 할 텐데 이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나오기까지의 이 중간 과정들이 있는데 이 매출에서 이 매출 원가를 뺀 가격이 매출 총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제외한 게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매출을 늘려야 되고요. 매출을 늘려야 되고 매출 원가를 줄여야 되고 판관비를 줄여줘야지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 즉 장사를 잘 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랑 2분기 대비해서 이 매출에 대한 매출 원가 가격의 비중을 차지를 살펴보면은 매출에 대한 매출 원가가 1분기 때는 80%를 차지를 했었고요. 2분기는 그보다 더 높은 수치인 92%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자체는 3배 정도 뛰었지만 이 매출 원가에서 많이 마이너스 하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총이익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았다는 점을 1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판관비 자체도 한 60억 가량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인건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보다 해서 소폭 더 적자폭이 커졌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늘어났다라는 거는 이 부분은 그래도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과정으로 해석을 했었고요. 여기에 매출에 대한 매출 원가 비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에서 92%로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초도 물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도 물량. 그만큼 초도 물량이라는 거는 제품을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테스트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초도 물량에 대한 수익성보다는 초도 물량의 이 물량 자체가 늘어났다는 점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는 부분은 앞으로 이 초도 물량을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나서 본격적인 양산이 진행이 되었을 때는 매출액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인력들을 충원을 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요 고객사인 메타향으로 하는 그 이제 이전에 발생되었던 매출만큼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고 새로운 신규 고객들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초도 물량을 납품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현금 흐름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1분기 때 현금 흐름표 요 내용만 설명을 할 때 15분 이상 설명을 드렸어가지고 오늘 영상에서 다 담으려고 하면 또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매출에 대한 이 변화 부분들이 또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전에 낸드 A사라고 했던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부분 SK 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이 매출 비중이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기타로 편입되어 있던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고객사 쪽으로 매출이 초도 물량이 잡히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낸드 A사에 대한 물량이 줄어들고 이 부분이 매출이 늘었다라는 것은 확실히 고객의 다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법한 내용은 수주 현황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남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주에 대한 총 금액 대비해서 기납품액 정도와 이제 수주 잔고 자체가 지금 요만큼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뭐 이제 달러가 단위가 달러로 돼 있죠. 1000 USD라고 되어 있으니까 1달러를 이제 그냥 1350원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남은 물량 13,985 곱하기 단위가 1000이니까 1000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189억 원 정도 아직 수주 잔고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많이 남아 있고 이 부분들이 결국에 추가적으로 이제 양산품으로 넘어간다라고 봤었을 때는 앞으로에 대한 25년도, 뭐 빠르면 24년도 하반기, 그리고 25년도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선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적자 폭에도 이제 적자 폭이 커진 이유라고 한다면은 매출액이 늘었지만 이 매출에 대한 매출 원가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 판관비가 상승하게 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이유라고 한다면 이 고객에 대한 다변화 물량들, 초도 물량들이 발생이 되어서 기대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주 잔고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서 향후에 이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이 지금 시장에서 반등하고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를 하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실적까지 동시에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했다라는 것은 오늘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단기적으로 리스크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법 리스크 한 개밖에 남지 않았겠죠. 제가 지난번부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2분기 실적과 사법 리스크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실적 리스크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과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 지켜보는 게 우리가 파도 투자하는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관찰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에 대한 이런 파도에 대한 횡보와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관련해서 현금 흐름표 관련된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